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수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에 관해서 사람들이 참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요새도 입주 예정일이 막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그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 지연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입주 예정일에 맞춰가지고 본인이 원래 살고 계시던 곳의 만기를 이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맞아요. 입주 예정일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상 가실 곳이 없어가지고 뭐 거처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심지어는 숙박시설을 전전하는 경우도 제가 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입주 예정일이 지체되는 것과 관련해서 시행사나 시공사의 어떤 귀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지체상금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지체상금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은 네. 해일, 뭐 홍수, 뭐 폭풍, 뭐 산사태, 지진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다만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면책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공사나 시행사가 지연 원인에 대해서 어떤 지배 영역을 벗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어가지고요.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요. 용인시에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이제 문화 유적이 발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 분양계약서에서는 천재지변 또는 그런 건설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 뭐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규정을 들어서 본인들의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그 문화유적지가 발견된 시점이 입주 예정일을 지정하기 이전이었고 그리고 사실 문화유적지가 발견이 되면 또 공사가 중단된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 예정일을 너무 무리하게 땡겨서 잡는 바람에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봐서 면책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이 사례는 좀 그래도 드문 케이스인데 실제 이제 현장에 좀 자주 있는 케이스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네. 부실시공이나 오시공, 미시공, 네. 뭐 이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분쟁이나 입주 지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 무안의 한 신축 아파트 외벽이 휘어서 논란이 됐었죠.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도 똑같은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계단 높이가 기준에 맞지 않아서 한밤중 공사가 진행돼서 입주 예정자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해 입주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의해서 입주 예정일이 지연된 만큼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중도금, 잔금이 모두 지급이 되어야만 이 지체상금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금까지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수분양자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인도받을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잔금까지 지급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잔금까지 지급을 하셨다고 한다면 지체상금은 준공일로부터 하루에 총 대금의 0.1%씩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라는 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내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돈을 납부하고 그럴 때는 정말 큰 꿈을 갖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딱 갔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르게 하자투성이다. 그러면 나 이 계약 무효야. 나 이거 인정 못해. 이럴 순 없나요? 네, 그 하자 등으로 인해서 입주 지연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자 등으로 인해서 입주 지연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체 상금을 받고 내가 그 아파트가 다 준공될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내가 계약을 해지하느냐 이걸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사실 계약금을 포기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는 계약 해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뭐 반품이 안 된다 이렇게 뭐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얘기는 합의 해제고요. 이제 네. 법정 해제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해제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내가 해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모든 대금을 지급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행이 지체됐다라고 해서 이제 법정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때에는 법정 해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납부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법정 해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를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잔금까지 다 지불을 해야 해제를 할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좀 이행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잔금까지 다 내고 그걸 소송을 하고 네, 또 소송이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기간 동안 이자는 또 계속 나갈 테고. 계약 해제가 쉽지 않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이 휘는가하면은 벽면이 뒤틀리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뭐 개집이나 닭집자도 이렇게 안 짓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협의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정말 챙길 것도 많고 또 자칫하면 낭패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조언을 주실까요? 네, 그 하자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자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용 검사 전 하자, 그러니까 준공일 이전부터 발현되어 있는 하자가 전체 하자의 한 60에서 70%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 시에 이런 부분이 간과되기가 쉬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세대 내 베란다나 뭐 화장실에 보면 타일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타일 뒤에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모르타르라는 것을 100% 다 발라서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실제로 그거를 뚫어보면 한 60에서 70% 정도밖에는 모르타르가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 타일이 떨어져야만 하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분양대금을 그 타일 뒤에 모르타르 100% 충진하는 걸 기준으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60%밖에 발려있지 않다고 한다면 네네. 그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재료비, 노무비, 운반비 이런 것들을 소위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부당이득 한다고 보셔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협의 시에 빠지지 않도록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일이 엄청 많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입주자는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인 건데 맞아요. 일반인이 이걸 다 알아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뭐 그 분양하는 건설사하고 뭐 협상하고 협의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변호사들이 소송이 아니더라도 이제 협상 단계에서부터 이제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협상 단계에서 잘 마무리가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은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무리하게 계속 기다리시게 되면 사실상 책임 제한을 과하게 당하실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조금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자 소송이 들어가는 시점은 보통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한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소송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시는데 사실 하자에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2, 3, 5, 10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소송은 늦게 가시더라도 그 안에 내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최고서 발송 등을 통해서 권리 보존 조치를 해두셔야 나중에 소송에 가시더라도 그 권리를 다 인정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말인 게 네. 그걸 이제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자가 있어도 네. 하자를 내가 찾았어도 네, 내가 수리하지 말고 내비둬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비둘 수 없는 하자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네. 뭐 물이 새, 뭐 이러면 맞아요. 물 새는 걸 냅둬요 그냥? 저희가 소송을 하면 증거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하자 소송에서는 그 하자가 하나하나가 다 이제 증거에 해당하는 거라서 임의로 보수를 하거나 수리를 해버리게 되면 사실상 증거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그래서-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안전상 관련되거나 아니면 정말 물이 뚝뚝뚝 안방에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사진이나 영상이나 영수증 등을 잘 남겨두셔서 법원에서 감정인이 나왔을 때 그 부분 확인을 시켜주시고 비용을 인정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 조금 불편한 하자다, 내가 감내할 수 있는 하자다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법원에 감정인님이 나오셔서 직접 확인할 때까지는 조금 두시는 게 이게 보수금이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너무 네. 혹시 뭐 예? 이런 일 겪으셨어요? 아니, 겪은 건 아닌데 이걸 만약에 겪는다라고 아,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가. 들어온 물이 역류를 하는 집이다. 그럼 내비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온 집안의 냄새 다 퍼지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난 되게 부당하다는 것이지. 아니 좀 웃어서 죄송한데 선배님 너무 진심이셔가지고 저는 여러분 마음에 지금 공감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공감하는 아나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난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요. 자 이게 소송 중인데 집을 팔 수는 있나요?
누가 사요? 누가 사요? 여기 물 새고 막 하시고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약간 냄새 나는 누가 사냐고 다른- 집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팔고 싶은 사람 마음 100번 이해하는데 네. 이걸 말을 안 하고 팔면 사기일 테고 맞아. 네. 말을 하고 팔면 누가 사냐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당연히 안내를 하셔야 되고요. 네. 다만 지금 이제 하자 소송 중이니까 이제 거기에 걸맞는 판결금이 곧 나올 거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인이 그 하자 보수금을 본인이 이제 그동안 뭐 수리하신 비용이나 이런 게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에 나중에 이제 판결금이 나왔을 경우에 내가 갚겠다라고 특약사항으로 적어 놓으시면은 매도인이 그때는 또 수령하실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면 혹시 신축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이거는 좀 살펴야 된다라는 팁 있을까요? 현관의 그 도장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들뜸이 있는지 흠집이 있는지 이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틀 주변에 뭐 도배지가 들뜬다든지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관련해서는 또 타일 같은 부분에 들뜸이나 흠집은 없는지 그리고 또 그 줄루는 잘 시공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점검할 때 어떤 네. 준비물 같은 게 있을까요? 사전 점검을 나가실 때 분양 카탈로그를 들고 가면 좋으실 것 같아요. 분양 카탈로그. 네, 그래서 네. 최초에 저희가 분양 받을 때 분양 카탈로그를 다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약속된 내용과 지금 실제 시공된 상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 점검 때 알게 된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한테 이제 보수를 요청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보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보수의 계획이 담긴 서면을 제출해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요. 사전 점검은 사실 입주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무기이자 권리인데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피셔서 나중에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전 점검 때 그냥 가서 아유 좋네요 좋네요 사실 되게 마음에 들뜨거든요. 새 집이고 막 이러면 엄청 들뜬다고 근데 거기서 좋네요 좋네요 하지 말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천수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